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2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55분. 자,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늘었어요. 오늘은 거래량이 늘어서 109%. 사실 거래량은 늘었는데, 거래량 자체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할 정도로 적어요. 지난주 대비해서도 47%. 오늘까지 3거래일인데 5거래일 대비해가지고 따져본다고 해도 60%가 나와야 되는데 15%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글쎄요, 내일 거래량이 늘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거래량이 느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일이 제가 알기로 배당락입니다. 배당락. 그래서 거래량이 늘긴 늘 거예요.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오르면 우리는 한 0.5% 이상은 하락하겠죠? 배당락 상태로 시작해야 되니까. 선물이야 상관없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상황이 오면 내려가기에 좋겠죠. 자, 0.6% 내렸어요. 0.6%. 그래서 321.45. 월봉 허공에 떠 있고, 주봉 허공에 떠 있어요. 이제 위아래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 322.66 정도가 상단선이기 때문에 이 수치 위로는 매수는 없고, 이제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일봉의 고가를 낮춰야 되는데, 일봉의 고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는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내일 이제 결정을 하겠죠. 주봉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일봉은 오늘 적각했으니까 오늘 이제 매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보니까 고가를 안 넘었죠? 고가를 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빠졌는데, 현물은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현물은 매도가 가능했죠.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지금 고가를 안 넘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가 보고 고가 안 넘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했잖아요. 매도는 주봉 보고 해야 된다고. 매도는 주봉을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는 일봉을 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저가를 지켰으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가를 깼으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날이죠. 내일 갭상승을 노린다면 모를까. 내일 갭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매도는 322.66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322.66 위에서 주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건 금요일까지 고려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는 볼펜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볼펜 20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쨌든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개파락이 나오면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는데, 저가가 깨지면 내려가죠. 종가가 내리면 내려가고, 내일은 배당락이니까 제가 봤을 땐 거래량이 늘 것 같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요. 그럼 이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열린다는 거잖아요. 볼펜. 그래서 한 316대? 여기까지. 316.4까지는 열어 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월봉 거래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76%. 월봉 기준으로요. 지금 거래일이 이틀 남았는데, 예? 올해 거래일이 이틀 남았는데 거래량이 76%라는 건 하루에 10%씩 나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 거래량은 뭐 감소시킨다 라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저가를 깨면 여전히 매수는 회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가를 깬다면 매수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지금 뭐 레버리지도 사실 일봉 밖에는 볼 게 없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봉 보시고 저가 지키면 사시는 거고 저가 못 지키면 안 사는 거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수 가격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주봉도 아직 매수가 안 찍었잖아요. 매도가만 찍고 내린 거라 얼마든지 내일 아래로 내려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저가를 지키지 않는 한 매수 추천은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포스는 오늘 저가 억지로 지킨 거예요. 억지로 지켰어요. 일봉 보고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봉은 아니에요. 나머지 봉으로는 매수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봉으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봉만 보시고 일봉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죠. 뭐 오늘 시가 정도면 이제 주봉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하단선 벗어났으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뭐 그냥 보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외국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만 팔았어요. 개인이 2,481억 매도했고 외국인은 173억 사고 기관이 1,220억 사고 선물은 2,319억 매도했습니다. 옵션은 개인이 콜매도 조금 했네요. 자, 이제 내일은 이번 주의 마감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올해의 마감이에요. 올해가 이제 이틀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내일 주봉 끝나고 2주봉 끝나고 봉이 다 끝나죠. 주봉은 사실 어디서 끝나든 상관이 없고 2주봉의 경우 333.80 아래면 돼요. 333.80 아래면 만족을 하니까 지금 321이니까 사실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2주봉. 네, 2주봉 맞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2474였나? 2474? 잠깐만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볼게요. 아, 2374?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치를 확인했었는데, 이주봉의 아, 2474 맞아요. 2474 247489. 그러니까 뭐 그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333.80 아래면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2474.39 89 아래면 만족하는 거니까 지금 위치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이제 데드가 나는 거니까, 예, 내일 이렇게 끝나면 뭐
정상적으로 마감을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큰 이슈는 없죠.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끝나면 이주봉은 완성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엔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는데, 이제 1월 3일? 잠깐만요. 1월 3일에 끝나는 봉의 목표가 2377.76이 목표란 말이에요. 1월 3일자 봉. 그러면 1월 3일까지 봉이 말이라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2377까지 내려가려면 한 50% 이상 내려야 되잖아요. 예, 50% 정도 내려야 됩니다.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배하겠죠. 네?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갈 의지가 있으면 50% 3일 동안에 50% 내려갈 수 있는 그 여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322.66 아래, 322.66 아래라는 숫자와 2377.76이라는 숫자가 거의 레벨이 같은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라는 건, 코스피 지수는 2377.76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작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3일 쪽으로 계속 날짜가 좁혀지면, 예? 1월 3일에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면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가려는 힘이 작용할 텐데, 사실상 코스피 200 지수는 이슈가 없잖아요. 322.66보다 지금이 낮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이미 목표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횡보해도 상관은 없는데, 코스피 지수로 보면 아직 50% 정도의 하락 공간이 더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추가적으로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주장에 반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쪽으로 계속 수렴해 가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내일 일단 그 333.80 아래, 그 다음에 2474.89 아래를 만족하면 이제 이주봉까지는 완성이죠. 이주봉까지도 다 하락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주봉 망가졌고, 그 다음에 이주봉도 이제 다 망가진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말하고 1월 3일 종가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이 얼마나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을 할 거냐요. 월봉이 얼마나 아랫꼬리를 달고 마감을 할 거냐죠. 왜냐하면 연봉의 아랫꼬리와 월봉의 아랫꼬리가 같아요. 올해 저가는 이번 달 저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달 저가와 종가와의 거리가 아랫꼬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321이잖아요. 저가는 313이니까 8% 정도 되는 거예요. 8%. 지금 공간이 8%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이대로 끝나면 내년에 8%만 내리면 연봉의 저가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저가가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확률은 충분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거래일 동안에 과연 아랫꼬리를 얼만큼 다느냐, 8%보다 클 거냐, 8%보다 작을 거냐. 점점 작아지면 일단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가를 깬다라는 건 윗공간만 쓰는 게 아니고 아랫공간도 쓸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진다는 건 내년에 올해 저가보다 낮은 아래쪽 공간도 충분히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겨우 0.6% 내렸는데요. 그 0.6% 내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의 움직임일 뿐이죠. 근데 지금 상태는 월봉상 하락이고 월봉상 음봉이고 월봉의 아랫꼬리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아직 현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도는 아래쪽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으로 턴한 게 아니라 하방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하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가 오르더라도 다시 누를 수 있는 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는 거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 갑자기 뭐 하루에 1.5종 막 이렇게 사가지고 방향을 바꾸면 해석도 바꿔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의 분석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